누군가에겐 최고의 신발이 스스로에게는 최악의 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러닝 트렌드의 디어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로 인해서 러닝 극장이나 홈트 극장 같이 운동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김에 제가 러닝 커뮤니티나 단톡방, 여러 러닝 교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러닝화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오해 3가지를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왜 오해고 이거에 대한 편견이 왜 없어야 되고 다시 그 지식을 정정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연하지만 본인의 취미, 본인의 관심 분야에 금액과 시간, 노력, 기타 등등을 투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러닝에 있어서는 그게 러닝화, 러닝 의상, 대회 등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투자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당연히 러닝화라고 생각합니다. 러닝을 함에 있어서 정말 코어,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도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러닝화에 대해 너무나 단편적이거나 편중된 혹은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오해는 쿠션이 좋은 러닝화가 최고의 러닝화다. 그게 왜 오해냐? 쿠션이 좋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 예시 사진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신발들 굉장히 허름해 보이고 러닝에 적합해 보이지 않고 굉장히 저렴해 보인다, 이런 인상을 받지 않으셨나요? 이 신발들은 러닝화 혁신 이전에 실제 마라톤 선수들이 쓰던 대회용 신발들이었습니다. 저런 신발을 신고 대회를 뛰었다고 싶을 정도의 쿠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신발들인데요.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쿠셔닝, 반발력, 경량성 이 3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쿠셔닝을 포기하고 반발력과 경량성에 집중한 신발을 신으셨던 모습입니다. 이처럼 러닝화에서 쿠셔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러닝화가 갖춰야 되는 기술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내가 어떤 러닝을 해야 되고 어떤 훈련을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기술이 갖춰져 있는 신발을 신느냐를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러닝화들은 각 포지션별로, 각 용도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각 브랜드마다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가 긴 거리를 뛴다. 긴 거리를 뛰기 위한 신발을 사야 되겠죠. 내가 빠른 속도로 단거리를 뛴다. 그렇다면 단거리를 빨리 뛸 수 있는 신발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쿠셔닝보다는 반발력이 집중이 돼야 되는 것처럼 내가 어떤 러닝을 하느냐, 그 러닝에 어떤 신발이 적합한가를 판단해야 되지 무조건 쿠션이 좋은 신발이 최고의 러닝화다,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두 번째 오해, 특정 브랜드가 최고의 러닝 브랜드고 그 브랜드 제품을 사야 된다 라는 일반화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우선 나이키가 최고의 러닝 브랜드인 건 맞지 않냐? 입상 기록도 많이 내고 점유율도 최고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나이키가 기술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 마라톤화에 있어서의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내며 카본 플레이트 삽입 등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을 이뤄낸 건 맞습니다. 한동안 나이키의 기술 독점 그리고 독주가 이어졌었죠. 하지만 그 이후 시간이 상당히 흐르면서 지금은 많은 브랜드들이 기술 상향 평준화를 이뤄냈습니다. 실제로 작년 메이저 마라톤 대회 입상 내역들을 확인해보면 점유율적으로는 오히려 아디다스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킵툰 선수의 세계 신기록이 있었지만 여성부의 아세파 선수의 세계 신기록 또한 아디다스였죠. 이런 것처럼 지금은 오히려 감성과
내가 추구하는 방향, 내 발에 더 잘 맞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나이키의 알파플라이나 베이퍼플라이 같은 최상위 기종이 내 발에 맞지 않는다. 근데 아디다스 아디오스 프로3 같은 경우엔 너무 잘 맞고 이로 인해 내가 PB를 세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또 그 아디다스 신발조차 정말 별로였고 부상까지 생겼기 때문에 나는 그걸 싫어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각도로 다양한 브랜드를 취합해서 나에게 맞는 브랜드를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브룩스 같은 특수한 브랜드가 있죠. 대부분 라인업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 안정화 라인을 브룩스는 기본 베이스를 안정화 베이스로 깔고 가며 여러 가지 라인업을 구축했습니다. 혹은 호카 같은 굉장히 경량성과 맥시멈 쿠션을 추구하는 브랜드도 있죠. 이처럼 본인의 개성과 내가 필요한 나에게 잘 맞는 신발 브랜드를 선택하는 재미 또한 요즘은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해. 무조건 비싼 신발이 좋은 러닝화일까요? 러닝화 시장에서 비싼 러닝화를 한다면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인 기술 도핑의 중심에 서 있는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는 신발들인 카본 레이싱화들이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알파플라이, 베이퍼플라이, 아디오스 프로 같은 모델들 말이죠. 이에 관해서는 제가 카본화 영상에도 따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절대로 그 신발들이 무조건 최고의 신발들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러닝화는 내가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러닝화들은 신으면 모든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빠른 훈련도, 장거리 훈련도, 어떤 훈련도 말이죠. 하지만 초심자의 경우 그 신발이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반발력을 오히려 견디지 못해서 다리에 데미지나 부상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성비가 떨어지기도 하죠. 내가 10만원짜리 신발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훈련을, 비슷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훈련을 굳이 내구성도 조금 더 안 좋은 30만원짜리 신발로 해야 된다? 돈이 많으시고 내가 정말 진심이어서 조금이라도 단 몇 초, 단 몇 퍼센트의 효율이라도 높이고 싶은 분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의 자유이자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제가 표 하나를 또 띄워드릴 텐데요. 자, 이 표는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라인을 아디다스가 자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도표입니다. 이 아디다스가 굳이 왜 이런 표를 만들어내면서까지 용도에 맞게 설명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브랜드들마다 그 러닝화를 왜 만들었는지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최적화해서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브랜드에서도 당연하지만 비싼 신발을 팔면 좋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라인을 굳이 만들어서 선택의 폭을 만들고 다양한 용도에 맞게 신어라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용도에 맞게 이 신발을 사용했을 때 최적의 퍼포먼스가 나오고 최적의 적합성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 저는 절대로 무조건 비싼 신발이 무조건 좋은 신발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닝에서 러닝화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자신입니다. 내 의지와 내 기능성, 체력, 기타 등등 내가 그 러닝화를 신기 때문에 러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러닝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러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러닝화를 소모품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마일리지라고 하는 러닝화를 몇 킬로나 달렸냐, 그거에 따라서 러닝화는 수명을 다해 분명히 신을 수 없고 기능이 다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런 러닝화에 너무 목을 매지 마십시오. 내가 사용을 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맞는 러닝화를 선택하시고 그 러닝화를 충분히 이용하시고 그 달아져 있고 정말 마일리지가 쌓여있는 신발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걸 즐거움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발 컬렉터 같은 또 다른 재미가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이 신발들 다 모으고 싶다. 어떤 브랜드 신발,
아니면 어떤 급 이상의 신발을 다 모으고 싶다, 이거는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직접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의 얘기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 남들의 말에 너무 크게 휘둘리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겐 최고의 신발이 스스로에게는 최악의 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러닝 트렌드, 러닝화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았겠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